여러분, 2월달 핵심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1월에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으니 2월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주식시장의 역사적 통계를 살펴보면 2월은 수익률이 좋지 않은 달로 손꼽히기도 하며 1월에 온기가 사라지는 시기로 평가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정밀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번 2월은 단순한 쉬어가기 장세가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밤새 분석한 2026년 2월 핵심 전략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구조적 변화 5가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달인지부터 짚어보자면 미국 시장에서 2월은 1928년 이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중에서 두 번째로 성적이 안 좋은 달이며 2000년부터 2023년까지만 한정해서 보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도 상황은 비슷해서 1월에 강하게 올랐던 지수가 2월에 숨을 고르는 패턴이 반복되었으며 월초의 온기가 월말로 갈수록 하락 압력으로 변하고 나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은 단순한 계절적 조정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른바 대분화의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은행들이 다 같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렸지만 이제는 각자 자기 나라 사정에 맞춰 다르게 움직이기에 돈의 흐름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쏠리게 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예금 이자와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자금이 모이게 되고 그 사이에서 환율이 요동치며 외국인 자금의 유입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일정은 오는 2월 3일에 열리는 호주 중앙은행 회의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동결 기조인 것과 달리 호주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서비스 가격과 집값이 꺾이지 않아 중앙은행 총재가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파적이라는 것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이며 현재 시장은 2월에 금리를 0.25% 올릴 확률을 50% 이상으로 봅니다. 호주가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채권 금리 반등으로 이어져 주식 시장에 부담을 줍니다. 과거 2009년 금융위기 직후 호주가 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경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물가 때문에 올리는 것이라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호주 금리 인상은 호주 달러 강세와 원자재 관련주의 수혜를 의미하지만 반대로 호주 내수 소비자이나 부동산 관련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2월 5일에 예정된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회의이며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물가 불안으로 인해 금리를 동결할 전망입니다. 영란은행은 좀 더 복잡한 상황인데 영국의 물가가 내려오고는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편이며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운용사에서는 올해 영국의 금리 인하 횟수를 4번 이상으로 전망하기도 하는데 유럽과 영국이 금리를 내리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는 한국 시장의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조건 긴장하고 봐야 할 날은 바로 2월 8일 일요일에 치러지는 일본 조기 총선이며 이는 단순한 이웃나라의 선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고 있는데 그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경제 정책인 이른바 사네노믹스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입니다. 사네노믹스의 핵심은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를 성장산업 투자 확대와 교묘하게 묶어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국 중공업 기업들에게 자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라는 명분 아래 일본의 제조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대한 야망이며 이미 시장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 중입니다. 일본 정부가 돈을 펑펑 쓰겠다고 선언하니 일본 국채 금리가 들썩이고 있으며 시장은 이미 일본이 작정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풀게 되면 엔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엔화가 싸지면 해외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 가격이 현대차보다 저렴해지고 일본의 기계 장비들이 한국산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은 날개를 달고 주가가 오르겠지만 반대로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그리고 조선 같은 경쟁 업종은 실적이 타격을 입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됩니다. 만약 2월 8일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여 사네노믹스가 확정되면 2월 9일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엔화 약세와 함께 한국 수출주의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밤 뉴스에서 자민당 승리 소식이 들린다면 월요일 아침에는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포스코 같은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엔화 약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는 일본 상장지수 펀드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선거 당일 일본 북쪽 지역에 폭설이 내려 보수층 노인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변수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엔저 공습에 먼저 대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2월 10일에 발표되는 MSCI 분기 리뷰이며 이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삼는 지수이기에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운용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무조건 매수해야 하므로 편입이 확정되는 종목에는 거대한 자동 매수 주문이 유입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현대건설이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기준을 넘어섰으며 약 1,500억 원 규모의 매수세가 기대됩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중국의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해 지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500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편입 예상 종목은 발표 전까지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발표 직후 재료 소멸로 조정을 받으며 실제 리밸런싱 날인 2월 27일에 다시 지지를 받는 패턴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행사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이며 이번 행사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이 주도해왔지만 칩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열 문제로 인해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휘어지는 플라스틱 대신 열에 강하고 정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한 유리 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텔과 삼성전기가 이 시장을 선점하려 합니다. 유리는 열에 매우 강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아주 정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기에 인텔과 삼성전기가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콘 코리아에서 유리 기판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유리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레이저 장비나 식각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크게 주목받을 것입니다. 또한 CXL 기술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컴퓨터의 두뇌인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가 막히지 않고 빠르게 흐르도록 해주는 고속도로 같은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이 기술이 필수적이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임원이 양산 일정을 언급하면 관련 검사 장비를 만드는 중소형주들이 재평가될 것입니다. 유리 기판 관련 기업 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SKC이며 자회사 앱솔릭스가 2025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상업화를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AMD 같은 거물급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기에 당장 눈앞에 실적이 찍히는 유리 기판 대장주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SKC를 참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기업은 삼성전기인데
비록 양산 시점은 조금 늦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연합군이라는 점이 무서운 무기입니다. 세종시에 이미 시범 공장을 돌리고 있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에게 샘플을 전달해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양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움직이는 LG이노텍은 2027년 이후를 내다보며 구미의 라인을 구축하고 LG화학 등 그룹사들과 손잡고 소재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중입니다. LG이노텍은 남들이 서버용 시장에서 싸울 때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모바일용 초정밀, 유리 기판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영리한 계산을 하고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일정은 2월 25일에 열리는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이며 이번에 공개될 갤럭시 S26 시리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폰 자체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메모리 사이클 관점인데 이번 시리즈부터 램 용량이 기존 12GB에서 16GB로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구동하려면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기에 이는 모바일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에 이어 이제는 스마트폰에서도 메모리 수요가 폭발한다는 뜻이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애플의 아이폰이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올라선 상황에서 이번 신제품이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도 핵심 관건입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며 현재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경기 부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날까 걱정이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기업들의 투자 부담과 경제 성장률 저하가 발목을 잡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 문제까지 겹치기에 현재 시장은 한국은행이 2월에도 금리를 2.5%로 동결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면 건설주와 증권주는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은행주는 이자 이익 방어 기대로 버티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제 이런 수많은 이벤트를 어떻게 투자와 연결하느냐가 중요한데 2월 이슈의 본질을 크게 4가지 신호로 분류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신호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방향이 돈의 흐름을 바꾸며 두 번째 수급 신호는 지수 편입 같은 강제 매수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실적 신호이며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인공지능 투자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진짜 우량 기업과 스토리만 가진 기업이 갈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술 패러다임 신호로 세미콘 코리아 같은 행사에서 차세대 기술의 방향이 구체화되면 관련 장비주들이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2월 6일 금요일에 예정된 아르테미스 2호 유인달 탐사선 발사 성공 여부는 우주 항공과 방산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발사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관련 기업들도 우주 시대를 향한 기대감에 들썩일 수 있으므로 항공 우주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미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 10일 일요일에는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최근 미국을 덮친 한파로 인해 기름값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감산 소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서에서 추가 감산이나 공급 부족 가능성이 언급된다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있으니 원유 선물 가격과 정규주의 추이를 체크해야 합니다. 2월 25일 수요일부터는 부산에서 드론쇼 코리아 2026이 열리며 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국방부와 연계된 군사용 드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자율비행 드론과 군사 전술 로봇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기에 방산 섹터와 로봇 관련주들을 묶어서 분석한다면 의외의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월 중에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중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는지 여부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에게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엔터 시장에서는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 등 대형 아티스트들의 활동 재개 여부에 따라 엔터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팬덤의 움직임도 살펴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오면 바로 상세한 분석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 2월은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장에 머물러 있다가는 큰 변동성에 계좌의 수익이 녹아내릴 수도 있는 각자도생의 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짚어드린 핵심 날짜와 투자 포인트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알짜배기 종목을 저렴하게 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갈라지는 이 대분화의 시기에 여러분의 투자 달력에 오늘 말씀드린 중요 포인트들을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흔들림 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는다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여러분은 명확한 판단 아래 수익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6년 2월 핵심 전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시원하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평소에 궁금했던 특정 종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팩트를 체크해 오겠습니다. 경제 사냥꾼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완료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번 2월 시장의 승자가 되어 다 같이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월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장의 공포가 아닌 데이터와 일정이 말해주는 차분한 진실에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자산을 던질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의 사네노믹스로 인한 엔저 공습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한국 수출 산업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파도임을 잊지 마세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대장주들이 일본의 가격 공세에 어떻게 방어하고 수익성을 보존하는지 그 실적의 질을 따져보는 안목이 2월엔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섹터 또한 HBM의 뒤를 잇는 유리기판과 CXL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질적인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KC와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으로 이어지는 유리기판 3대장의 로드맵은 이번 세미콘 코리아를 기점으로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시의 리밸런싱을 활용한 수급, 매매 전략 또한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이용하는 만큼 초보 투자자들도 시도해볼 만한 확률 높은 전략입니다. 현대건설의 편입 확정 시점과 실제 리밸런싱 당일의 종가 움직임을 관찰하며 대형 자금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우주 항공 테마 또한 아르테미스 계획의 성공 여부에 따라 꿈이 아닌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며 관련 부품주들의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습니다. 원유 가격 변동과 오펙의 결정은 우리 실생활의 물가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영향을 주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갤럭시 S20 공개는 단순한 기기 교체를 넘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대의 표준을 제시하며 이는 곧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제2의 전성기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탈환한다면 이는 국내 부품 생태계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오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세밀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건설사와 증권사들이 겪는 유동성 압박이 금리 동결로 인해 장기화될 경우 우리는 오히려 기초체력이 튼튼한 우량 건설주를 골라내는 선구안을 가져야 합니다. 드론쇼 코리아에서 보여줄 군사용 드론의 자율주행 기술은 향후 로봇 산업이 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가늠하게 해줄 척도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승인 소식은 단순한 한 기업의 호재를 넘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엔터주들의 경우 아티스트의 공백기가 끝나고 월드 투어와 앨범 발매가 시작되는 시점에 기관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특성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장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수익이라는 결과물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투자는 결국 확률의 게임이며 오늘 우리가 공부한 7가지 핵심 포인트들은 여러분이 이길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오늘 제가 드린 이 가이드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여정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월은 단순히 기다리는 달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회를 사냥해야 하는 전략적인 시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주의 금리 인상 가능성부터 일본의 사네노믹스 확정 여부까지 대외적인 변수들은 우리 시장에 공포를 줄 수도 있지만 준비된 자에겐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특히 2월 8일 일본 선거 결과에 따른 엔화의 움직임은 월요일 아침 우리 수출 대형주들의 향방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니 반드시 뉴스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엔저 공습이 현실화된다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종목들의 가격 조정폭을 살피며 오히려 일본 수출 강세에 베팅하는 ITF 상품을 대안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미콘 코리아에서 발표될 유리기판과 CXL의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SKC와 삼성전기가 보여줄 기술적 우위가 실제 고객사 확보 소식으로 연결될 때 그 주가의 탄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할 수 있습니다. MSCI 분기 리뷰를 통한 현대건설의 편입 시나리오는 수급이 꼬인 시장에서 확실한 자금 유입의 통로가 되어줄 것이기에 당위 수익을 노리기 적합합니다. 갤럭시 S26 출시와 함께 찾아올 모바일 메모리 수요의 폭발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어디로 쏠리는지 그 자금의 길목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냥꾼의 자세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과 드론쇼 코리아를 통해 확인될 방산 기술의 진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한 내수를 넘어 세계 시장의 주역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승인 소식은 지지부진하던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강력한 인공지능 테마의 불씨를 지펴줄 수 있는 소중한 재료입니다. 엔터 산업 또한 블랙핑크와 같은 대형 아티스트들의 활동 재개가 가시화될 때 억눌려 있던 팬덤의 화력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밤새도록 분석하여 정리해드린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데 작지만 단단한 주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보는 곧 권력이며 남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그 정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만이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타고 수익이라는 항구에 도달합니다. 경제 사냥꾼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팩트체크와 전략 리포트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2월 핵심 포인트들이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혀 실제 매매 현장에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수익으로 발현되기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투자 동료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과 질문들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니 주저하지 말고 소통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이제 곧 시작될 2월의 거대한 분기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현명한 판단으로 승전보를 울리시기를 바라며 저는 더 알찬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 경제 사냥꾼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꼭 부자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